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도 가끔 스스로가 재미없는 어른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언제부턴가 무미건조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곤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멜로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나날들. 똑같은 하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표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린 행복.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시작된 어느 모범생의 엉뚱한 모험. 정해진 길 대신 오직 나만의 길을 찾아라. 여가 문화 속에서 일상의 작은 축제를 만들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시작된 꿈꾸는 어른들만의 놀이터.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전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위로의 메시지. 지루한 일상의 탈출구를 찾아주는 유쾌한 일탈이 시작됩니다. 나만의 정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저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주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건 바로 정답 세상 속에서 내 답으로 살아가기라는 건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세상이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죠. 그리고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이 끝나고 30 즈음이 되면 빨리 만나는 사람, 짝을 찾아서 시집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어떠한 시기, 그런 방법, 이런 대로만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저는 공대에 나왔지만 지금은 문화예술 쪽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제 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서는 창업에 정석이 있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더라. 하지만 주변에서 창업의 정석대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만의 방법, 저만의 식대로 창업을 해나가는 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왜 공대를 나왔음에도 문화예술 창업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학 점수가 높았고요. 자연스럽게 공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공대를 나와서는 반도체 분야의 석사 과정을 이수했죠. 그리고 2년 동안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왜 넌 공대 나와가지고 문화예술 하는 거야? 하지만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저의 커리어를 다시 설명드리면요. 저는 흥부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 앞에 나와서 춤추던 애. 그런 애가 바로 저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댄스 동아리, 연극 동아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무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만드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축제도 만들었고요.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마추어 연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저는 정말 여행을 좋아하고 또 흥이 많고 연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분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창업의 길을 택했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살면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총학생 회장을 했던 경험입니다.
공대에서는 처음으로 여자인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살면서 다시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40여 명이 되는 그런 저희 집부들이랑 조직이라는 걸 처음 한번 꾸려봤고요. 그 아이들과 1년 동안 한 100여 개가 넘는 사업을 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설렘, 희열, 이게 엄청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저한테는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경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흥이 많고 연극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그리고 꿈이 경영자인 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창업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이 정해놓은 답,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는 그것이 창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창업에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미리야, 나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대박이야. 너만 들어. 이렇게 좀 조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지도 않고 아니, 안 될 거야. 얘기하지 마. 사업에 있어서 아이템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고 다양한 사업의 경험이 있다면 모를까, 처음 사업을 하거나 사업이 굉장히 두 번째 초기로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능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는, 고객이 바라는, 그리고 정말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아이템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여행 사업에서, 여가 산업에서 여가 플랫폼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희처럼 작은 회사의 숙명은 아니고요. 직원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들도 계속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아이템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업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창업자의 끈기,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닥치게 되는데요. 그거를 극복하고 정말 창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제가 간절함으로부터 창업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투자가 갑자기 엎어졌고, 그때 저희 서비스 모델이,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지 못했고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다음 달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와 진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되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길이 제가 선택한 것이고 제 꿈이고 제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 그럼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래 못하겠어, 때려쳐, 그만해. 그럼 그래 그만한다고 치고 그럼 뭘 할 거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의 끝이 문화예술 창업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구나. 그럴 거면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지 말고 지금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그거를 이겨내고 저만의 간절함, 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간절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팀을 이끄는 방법인데요. 창업자 나 혼자 굉장히 잘나서 나 혼자 엄청난 회사를 만들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팀원이 됐든 공동 창업자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희 회사 팀원들이랑 어떻게 하면 회사와 팀원들이 같이 엄청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리 잡은 문화가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턴이 CEO가 되는 회사입니다. 인턴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서칭만 한다거나 복사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것부터 맡겨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에서 성공을 맛보게 되면 큰 프로젝트를 이끌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성공을 하고 이 친구도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 부서를 맡겨봅니다. 하나의 부서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이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부서를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너의 목표는 무엇이니? 그럼 이걸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니? 이런 거를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떠한 자기의 결과를 만들어 보고 또 다시 한번 그 목표를 재설정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그런 역할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한도 주고요. 저희가 회사가 조금 더 커져서 독립법인으로 되었을 때 그 인턴으로 일하던 친구가 자연스럽게 대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일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회사를 이끄는 방법은 본질을 공유하는 건데요. 회사의 비전은 이런 거야. 들어, 중요해. 우린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같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도 고민합니다. 우리 경쟁력이 부족해. 우리 경쟁력이 뭘까? 뭘 만들면 좋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그런 비전, 문제점뿐만 아니라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커피 축제를 만들 때 어떤 커피가 맛있을까? 이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축제란 무엇일까? 축제는 너한테 무슨 의미니? 즐거움? 그럼 즐거움이 뭐야?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를 전달해야 돼?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다름 그리고 깊이가 있어지고 다양한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친구들이 연령층이 낮기도 하지만 회의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된다고 할 때 회의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그리고 한계를 짓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 화성에서 한번 축제를 해볼까?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 그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웃어 넘기고 야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년에 가능할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한계를 짓지 않고 회의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계속 시도합니다. 저희 제도를 몇 가지 소개시켜주면 저희 여가 데이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12시에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전시를 봐도 좋고요. 영화를 봐도 좋고요. 요새 유행하는 그런 맛집 이런 데 가봐도 괜찮습니다. 다녀오고 그다음 다음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전시 가봤더니 굉장히 좋던데 우리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프리 워킹 데이라고 회사에 나오면 너무 회사가 책상 있고 의자 있고 하얀 벽 이게 다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일을 해. 집도 좋고 카페도 좋아. 그런 프리 워킹 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또 북클럽도 하는데요. 소설도 좋고 시도 좋고 아니면 자기계발서도 괜찮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사서 읽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같이 이거는 뭐가 가치 있더라, 뭐가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라는 걸 느껴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착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희 회사를 이끌어가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도 제가
선택한 방향, 제가 선택한 방식대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창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보니까요, 매일이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이 너무너무 더 힘든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답,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지금 이 어려운 걸 극복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남들이 하는 방식, 남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아이템, 남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한테 맞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답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가상자의 최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한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노하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라. 상황에 따라 아이템을 끊임없이 변화시켜라. 팀원과 함께 발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라. 아주 뭐 당당합니다. 네. 당차고요, 씩씩하고요. 네. 우리 여성으로서 뭐 죄가 없는 사람처럼 네, 맞습니다. 일말에 한 번의 죄도 안 지은 사람처럼 당차게 아주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정답 대신에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고 계시는 우리 CEO. 오늘 어떤 강연에서 그 답을 좀 찾아내신 것 같습니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답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쟨 저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 나는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있나? 그게 맞는 길로 가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크게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축제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을 문화예술 강사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워크숍 형태로 제공하는 크게 두 가지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랑 같이 하는 강사들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강사들도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님의 어떤 창업 자체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네. 크리에이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많은 걸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까지 기획을 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대중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았었나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네. 그거 진짜 참신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로드페스타라는 건데 여행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축제를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고요? 네, 그 약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한 1000여 명들의 이제 성인들이 4박 5일 동안 전국을 배낭여행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저희가 이제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네. 미션을 계속 줘요. 예.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뭐 먹방 미션 아니면 만남 미션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여행을 혼자 하고 있지 않고 한 1000여 명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해주고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결국에는 마지막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의 장을 펼치는 뭔가 여행과 축제의 콜라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뭔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참신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아이템이에요. 그 아까 자금난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 자금난 이런 위기를 창업을 하시다가 겪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너무 그 자금이 부족하고 수익 모델도 잘 안 나고 투자도 한꺼번에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났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지만 동시에 그걸 한 번 저도 그걸 겪었으니까 그걸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얻은 결론은 수치화를 계속해야 된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내가 쓸 돈, 내가 벌을 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자금이 부족하겠고 나는 얼마큼을 더 벌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앞으로의 미래의 자금을 수치화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깨달았고요. 지금도 네네. 그걸 계속 하고 있는 늘 중이고요. 긴장을 하면서 네. 뭐 일을 해야겠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강연을 하셨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다른 강연자랑은 틀리게 네.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다.
예, 다른 강연자분들은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매번 여기 와서 이런 강연을 하셨는데 네. 중요하지 않다는 어떤 도발이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데모 이런 예, 나는 반기를 들고 강하게 나섰단 말이에요. 네, 네, 성장 네. 가능성을 봐야 된다. 네.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성장할 아이템인지 판단을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장할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네. 아이템을 성장시킬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든 해보고 고객을 만나봐야 이게 정말로 맞는 아이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끊임없이 아이템을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되는 아이템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 고객의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고 네. 정말 시장이 원하고 이걸 살 사람이 있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그게 될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할 때 뭐 어떤 특징이라든가 주의할 점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이 고객이 2명이고요. 그 고객 2명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가치인가를 2번 검증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둘이기 때문에 그 고객 둘 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많은 예비 창업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늘 꼭 시작하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네요. 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남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삶을 살고 계신데 스스로를 가다듬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정이 감정을 더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객관적으로 보자. 너 뭘 하면 제일 행복해? 라고 하면 뭐 여행 갔을 때 행복했어. 뭐 하면 좋았어. 그러면 뭐 하면 제일 싫었어.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정말 외부의 그런 시선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게 다시 나를 내 길로 가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웬만하면 매주 하려고 해요.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여가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여가 콘텐츠란 선물 상자다. 선물 상자요. 네. 네. 선물 상자는 사실 굉장히 즐겁고 그걸 열어봤을 때 행복하고 기대감이 있고 나에게 주는 정말 선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여가 컨텐츠는 저에게도 선물과 같은 의미고요. 네. 이 여가 컨텐츠를 드리는 고객분들한테도 선물 같은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네. 네. 선물 상자. 네. 그것만큼 설레는 일이 네. 없죠.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의 컨텐츠를 이끄는 K컬처가 펼쳐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선두에 저희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어르신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에 대한 진짜 정답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뭔가 길이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을 좀 먹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는 창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행복을 찾아 떠날 시간.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세요.